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윤미향씨 영상이 어디로 갔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노란 딱지가 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을 또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낙연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씨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우리가 또 이재명 지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낙연 씨와 이재명 지사가 친문 세력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상반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씨가 각각 어떻게 친문 세력을 대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걸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사는 친문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일전에는 한명숙 씨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재심운동을 응원하겠다라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미 재심에 대해서는 한명숙 씨 측에서도 부담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막 옹호하는 듯한 동병상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반박하는 진정 교수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을 할 정도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친문 세력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이재명 지사의 행동과는 다르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씨는 이날 9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본 연구기관 옮기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자, 이낙연 씨의 지금 저 발언은 굉장히 좀 눈길을 끕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습니까? K방역, 코로나 방역 뭐 이래가지고 온 지금 에너지를 다 방역하는데 지금 쏟고 있고 그 방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지금 높이는데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방역과 관련돼 있는 질본의 이슈를 건드렸다. 우리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K방역에 대해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외교장관 회의에서 K방역의 노하우를 설명하기까지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라고 제시를 했었습니까? K방역을 토대로 한 국제 공조를 그 해결책으로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K방역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K방역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완전히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K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질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질본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 이낙연 씨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지금 얘기하는 질본의 이슈, 질본과 관련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자, 현재 지금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청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향상된다? 뭐 당연히 이것도 있겠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겠죠. 질병관리본부가 승격이 되게 되면 복지부랑 독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현재 지금 쥐고 있는 예산,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기관 자체를 청으로 승격시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일종의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까지도 했었죠. 뭐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코로나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질병관리본부를 그냥 단순하게 보건복지부의 산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청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독립을 시키게 된다면은 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신속하게 결정도 내릴 수 있고 전문화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겠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만 승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립보건연구원의 문제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질본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면은 161명의 인력과 1,5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은 원래 질본의 산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본을 지금 일단 청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승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승격을 시킨 거와 동시에 질본 산하에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로 또 이관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산하로 또 이관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질본의 입장에서는 인원수도 줄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줄게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무늬만 승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식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을 이관을 시킨다라는 거, 보건복지부의 산하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도 이 배치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2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관을 시킨다? 황당한 내용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전병률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름만 청이 됐을 뿐 차관급 기관인 것은 여전한데 이를 핑계로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빼가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복지부 인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만 늘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게 되면은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에 누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만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박능호 장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질본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묘한 갈등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관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가지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건복지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와 관련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 정례 브리핑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안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과 관련돼 가지고 이 질본과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묘한 지금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낙연 씨가 9일 입장을 내놨던 것인데요. 이낙연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질본 연구기관 옮기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라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낙연 씨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관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 이낙연 씨의 저런 식의 발언 자체를 과연 친문 세력과 문재인을 향한 어떤 공격의 요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박능호 복지부 장관을 콕 집어가지고 비판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가지고 직접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일날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었던 것이죠. 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뭐라고 밝혔던 겁니까? 재검토해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낙연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친문 세력들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교통정리까지 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좀 강도 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해괴망측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낙연 씨의 이번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낙연 씨가 이미 당대표 출마도 공식화를 한 상태이고 이 지금 친문 세력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낙연 씨의 이런 식의 어떤 행보는 이재명 지사 행보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대권 후보 2위고 이낙연 씨와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대권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이낙연 씨와 이재명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